자, 이제 341쪽으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건데 이 부분은 아까 그 양도로 보는 것보다 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갑니다. 양도에 속하지 않는 건데 자, 이제 1번 보니까 이제 환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환지와 보류지인데요. 보죠. 환지 또 보류지인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는 양도가 아니죠. 일단 뭐 환지가 뭔지 알 텐데 다만 조심할 게 환지예요. 자, 환지는 보통 환지가 되면 지목이 바뀌고 지번이 바뀌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지가 양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환지 받으면서 청산금, 이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때 양도가 돼요. 즉 청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종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양도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환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사업 종료 후에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 사업 종료 후에 처분했다. 이때도 양도가 돼요. 그래서 사업 종료 후에 처분하면 이때도 양도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환지, 보류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342조 맨 두 번째인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인데 자, 아까 분명히 이제 요 전 시간에 분명히 교환은 양도에 해당됐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는 교환인데 조심할 게 그냥 교환이 아니고 명칭이 붙죠. 지적 경계선 지적 경계선 변경이 위한 교환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교환이어도 이제 지금같이 지적 경계선 변경 위한 교환은 양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큰 2번 갈게요. 이제 주번 2번인데, 자, 두 번째 양도담보인데요. 이게 뭐 양도담보가 됐건, 혹은 뭐 채무 담보가 됐건, 양도 대신 뭐 채무 담보가 됐건 중요한 건 담보의 담보. 어쨌든 담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가 추후에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은 뭐냐면 이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갚지 않아서 그 재산이 변제 충당되면 이때 양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 1번 담보보죠. 담보란 채권담보 목적으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죠. 하고 채무자가 변제 기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우선 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그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 다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담보 계약을 의미하고요. 그럼 결론만 갑시다. 우측에 343쪽에 맨 위에 가면 동그라미 3번. 다만 자, 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담보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변제, 충당되면 그때 뭐예요?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담보는 양도 아닌데 다만 그것이 나중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변제, 충당이 되면 무조건 양도에 속한다고 하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할인데, 공유물의 분할인데, 이 분할 같은 경우는 얘가 단순 분할 됐건 혹은 뭐 재분할 됐건 이렇게 분할자가 붙은 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게 분할되면서 자, 이렇게 지분의 변동이 생겨요.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이때는 세법상 양도된 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분의 변동 없이 단순 분할, 재분할되면 양도 아닌데 이게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것만큼은 양도에 속한다고 하죠. 볼게요. 자, 공동소유 토지 등을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의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지분 토지를 다시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유 지분의 분할로 인해서 지분이 감소된 자가 유상의 대가를 받았다. 즉 지분의 변동이 생기고 일정한 대가가 성립이 되면 이때 양도된 거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4번 5번 갑니다. 자, 4번 5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탁과 신탁의 해지예요. 그래서 4번이 신탁 믿고 맡긴 거죠. 5번이 신탁의 해지인데 찾아온 거예요. 그럼 신탁이 됐건 신탁 해지가 됐건 둘 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특히 이때 이 신탁은 명의 신탁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죠. 5번, 6번이죠. 6번인데
자, 소유권의 환원입니다. 이 소유권의 환원은 매매 무효예요. 쉽게 무효, 매매 무효가 된 건데, 자, 무효된 거니까 결국은 양도로 볼 일이 없겠죠. 다만 얘기가 환원된 건 맞는데 이게 무효가 아니고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 즉 적법 계약 해제, 적법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매매 무효인지 아니면 적법한 계약의 해제인지는 구분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적법 계약의 해제. 자, 벌써 보죠.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서 그 매매가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 무효 등의 사유가 아닌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제되었다. 그럼 이때 양도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7번째가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건데 첫째, 자, 합자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가 퇴사와 함께 찾아갑니다. 찾아가게 되면 본인 재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할 일이 없겠죠. 자, 2번, 특히 이 2번 조심해야 돼요. 자, 조합에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것도 양도로 보며,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뭡니까? 현물 출자가 돼요. 하나,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만큼 양도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의 법정 지분이 초과가 돼 양도지, 반드시 자기의 법정 지분이 양도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의 지분이 초과가 돼야만 양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넘겨서 세 번째 갑니다. 자, 이혼으로 인해서 이혼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가 되면 양도지만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가 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인지 재산분할 청구인지 구분해야 돼요. 네 번째, 자, 배우자나 혹은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 양도됐다. 아까 배웠지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일단 전부 다 증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물론 그게 입증되면 양도가 되겠지만 일단 입증 안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증여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고 하죠. 다섯 번째, 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잔금 청산 전에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원소유액이 환원되었다? 이따 보겠지만 양도세는 매매가 된 게 언제냐? 대금이 청산돼야만 매매된 것으로 봐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잘못했네요. 매매가 되는 거. 자, 매매가 되면 잔금이 청산돼야 매매된 것으로 봐요. 근데 지금은 잔금 청산 전에, 즉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건 매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끔 그런 거 있죠. 저희가 계약금만 주고 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이건 매매된 게 아니에요. 다만 계약금만 허공에 달릴 뿐이죠. 그죠? 자, 6번. 자, 소유재산은 본인이 다시 공매나 경매로 제출되겠다. 자, 이 6번은 솔직히 현실 불가능해요. 또 현실 가능하다고 해도 양도로 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된다고 하면 내 재산 내가 다시 찾아온 거니까 양도가 될 일이 없겠죠. 또 설령 양도가 된다고 해도 양도세 낼 일도 없어요. 왜? 내가 산 금액하고 공매 처분된 금액하고는 분명히 금액이 좀 적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6번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양도에 속하지 않는 것도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양도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는 경우 자, 분명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346쪽에 네 번째 갑니다. 양도식인데 이 양도식이도 시험에 매우 잘 나요. 좀 얘도 볼게요. 자, 제목이 양도식입니다. 또는 취득식입니다. 그래서 언제 양도했느냐 또 언제 취득했느냐인데 조심할 건 요 취득식이에요. 요 취득시기가 전에 배웠었던 취득세에 나오는 이 취득시기하고는 똑같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자, 얘부터 할게. 지난번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 시기가 중요했던 건 얘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제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되면 그 취득이 확정된 날 이때부터 쭉 와서 언제까지? 60일 내. 그래서 그때부터 60일 내. 요 기간 이내에 뭐 하기 위해서? 신고 납부하게 하려고 요 취득 시기가 중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자.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인데 근데 양도세는 자 왜 그럼 얘는 그럼 양도식이 뭐 있으면 되지 왜 막말로 양도했어? 그럼 양도했으면 얘도 신고 납부하면 돼. 언제까지?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언제까지?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계산 먼저 해야 돼. 계산. 그래서 내가
취득해서 양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얼마에 샀니? 얼마에 팔았니? 이게 나와야만 양도세 계산이 이루어져요. 또 양도세는 잘 생각할 게 이거예요. 사서 팝니다. 팔 때 이 기간인데 이 기간이 보유기간인데 자 상식적으로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익은 커진다, 이익이 작아진다. 작아져요. 내가 2만원 땅을 강남에 1995년도에 샀어요. 이번에 2017년도에 강남의 땅을 팔아요. 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그럼 내가 작년도에 샀을 거하고 이익이 달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익이 커져요. 그럼 이익에 대해서 야, 너 세금 내야 돼. 자, 이익 부과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장기간 보유한 놈은 뭐 투기적 목적도 없으니까 뭐 세법상 좀 혜택을 줄게. 그래서 이 보유 기간을 따져서 정부는 각종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세율도 차등 적용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면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유 기간을 필수로 따지게 돼요. 결국은 양도세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뭐 보유 기간 따져서 이런 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같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 뭐 되게 쉬워요. 1번부터 갈게요. 첫째, 자 매매 등 일반 측 경우인데 원칙은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을 해서 매매 대금이 완납된 날로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취득세는 개인 간 매매가 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이게 입증된 거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정보는 이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근데 양도세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안 따집니다. 항상 언제?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다 예외가요. 얘는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해요. 조심할 건 등기 등록일로 한다가 아니에요.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또 주식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주식은 뭐로 한다? 명의 개소일로 한다고요. 주식은 명의 개소일로 한다고 해요. 그럼 언제 그때냐? 1번. 자,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즉 대금이 다 청산된 건 맞는데 이게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이제 등기 등록 접수일 혹은 이제 명의 개소일로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대금 청산하기 전에 이미 등기가 넘어갔대요. 이건 뭐 취득세가 똑같죠.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간 경우도 언제?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다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선등기 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장기할부인데 이 장기할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뭐 사용 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건데 그래서 그냥 장기할부는 기억 안 나면 그냥 세 글자 생각해요. 뭐 한 날 빠른 날만 생각하면 돼요. 굳이 하면 앞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 중에서 소인사. 이 소인사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1과 인도 1과 사용 수익일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인데 그 기억 안 나면 그냥 뭐 날 그냥 빠른 날만 기억해도 됩니다. 빠른 날. 자, 두 번째 우측에 2번.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다. 원칙만 보면 돼요. 끝에 있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절대 사용 검사 필증 아니에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세 번째. 자, 상속 과정이요. 상속은 취득세가 똑같아요. 이제 상속 개시이에요. 근데 증여가 취득세하고 달라요. 증여가 취득세는 언제예요? 증여 계약일로 합니다. 근데 양도세는 언제예요? 증여 받은 날로 해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증여 계약일, 양도세 증여 받은 날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시효 취득 부동산이네. 그럼 얘도 좀 봐야 돼요.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시효 취득은 이제 등기부상 시효 취득이 있고 이제 점유에 의한 게있는데 저희 세법은 전부 다 점유에 의한 취득만 배워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점유하죠. 하고 휘익하니 와서 몇 년 지나갑니까? 20년이 지나가요. 그때 취득세 입장은
20년이 지나간 날. 취득세 입장은 이렇게 20년이 지나간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거 뭐라 불러요? 시효 완성일이라고 하죠. 근데 양도세는요, 이 점유한 날로요. 그래서 양도세 입장은 점유한 날. 이거 뭐랍니까? 점유 개시일이라 하죠. 점유 개시일로 해서 점유한 날을 취득일로 봐요. 똑같은 시효 취득에도 이게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전. 자, 20년간 소유주로 평온 공인하기에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은 먼저 점유 개시일로 합니다. 절대 등기한 날 아니에요. 민법이 등기 접수일지 세법은 양도세 언제 점유한 날, 취득세 언제 시효 완성일로 하게 됩니다. 자, 5번 가요. 이제 수용인데, 자,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장기하고 수용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장기 할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수용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빠른 날. 빠른 날. 똑같아요. 단위는 빠른 날인데 언제냐? 그게 대수소 중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대수소. 언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에서 일명 대수소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장기가 뭐 장기 둔다고 하는데 장기는 어떻게 빨리 둬야 돼요. 그다음에 수용도 어떻게 빨리 해야 돼. 안 죽으려면. 그래서 그 장기와 수용은 무조건 뭐 한 날 기억 안 나면 빠른 날만 생각해요. 빠른 날. 몇 개 중에서? 셋 중에서. 몇 개 중에서? 셋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죠. 자, 완성이나 확정되지 않은 건데 얘도 시험 잘 납니다. 아까 분명히 매매가 되면 원칙이 언제? 원칙이 대금 청산일이 매매 시점이 돼요. 대금일이 매매 시점이 돼요. 근데 대금일에 어떤 목적물이 존재가 돼야지 이게 매매된 걸로 봐요. 근데 대금은 다 청산되는데 이 목적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이건 매매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직 매매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이 청산돼 매매인데 그때까지 목적물이 없다면 언제? 세법상은 이 목적물이 훗날 완성되거나 훗날 확정된 날을 매매 시점으로 봐요. 그래서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을 매매 시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대금 청산일인데 그때까지 목적물이 완성한다면 언제? 그게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합니다. 볼게요. 자, 완성이란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혹은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으면 언제? 그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7번이요. 자, 넘겨서 7번도 조심해야 돼요. 환지인데 이 환지 받는 경우도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환지 받는 경우는 첫째, 환지 받은 면적에 변동이 없다. 둘째, 환지 받은 면적에 변동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가 되거나 감소되었다 이거예요. 결론,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언제가 취득한 날? 이때 환지 전입니다. 환지 전 취득일로 해요. 근데 면적의 증가 감소 있었다. 이 증가 감소는 뭐예요? 증환지 혹은 감환지예요. 그래서 면적의 증가 감소 있으면 언제? 이때가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날을 매매 시점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읽어볼게요. 1번 면적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는 언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대요.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었다가 하면 언제예요? 그 증가나 감소된 토지 면적에 대한 취득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언제가 되고 환지 전 취득일 있으면 언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8번 갑니다. 자, 8번은 거의 시험에는 나지 않는데 주식인데요. 두째 줄 끝에 밑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한 날.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된 날로 합니다.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날로 하게 된대요. 자, 9번 갑니다. 자, 기본 통치계약 것도 있네요. 첫째, 매매계약서 등이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을 받아 앞당겨 받아 늦게 받았다. 그럼 언제?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동산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했대요. 땡땡. 그 권리 취득 시는 언제예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쉽게 얘기하면 당첨권은 당첨된 날로 해요. 근데 이건 내가 직접 분양받게 되면 당첨일인데 직접 분양받은 게 아니고 옆에 또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돈 주고 샀다. 그건 이제 잔금 청산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받으면 언제가 되고 당첨된 날 돈 주고 사면 언제입니까? 잔금 청산일로 한대요. 세 번째, 자 경락받았네요. 끝에 언제? 경매대금 완납일로 합니다. 경매대금 완납일로 한다. 네 번째, 자 잔금을 어음 받았어요. 언제입니까? 어음 결제일로 해요. 어음 결제일로 하게 됩니다. 특히 5번 얘도 시험 잘 납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해서 그 자산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면 언제요? 당초 취득일로 하지 무효 판결 난 때가 아니에요. 언제요? 당초 취득일로 하게 됩니다. 6번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되었대. 언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 취득일지 재개발 재건축 인가 난 때가 아니에요. 언제? 재개발 재건축 전 당초 취득일로 하지 재개발 재건축 인가 난 날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아둬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취득시 의제인데 저희가 이 의제한다는 뭐뭐로 본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 그래서 의제는 뭐뭐로 본다는 뭐뭐로 본다고 하는 강제 규정인데요. 결론 두 가지예요. 쉽게 부동산 같은 거는 옛날 옛적에 뭐 1960년도에 취득했다고 해도 해서 지금 2017년도에 판다고 했을 때 보유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샀어도 이때 샀어도 세법상은 1985년도 1월 1일 상관없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도 그 기간을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 취득한 부동산 다 몇 년도? 85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본다 이거고 주식도 있네. 주식은 몇 년부터? 86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17년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옛날 옛적에 산 부동산 몇 년도? 85년도가 되고 주식은 몇 년도? 86년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날 건 다 이때 부동산 85년, 주식 86년도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인데 그래서 밑에 보면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각각의 시기가 비교되어 있는데 요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좀 비교를 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정신적 건강에 좋을 거예요. 반드시 좀 비교해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351쪽으로 하면 되지. 저희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양도세 계산 파트인데 참 문제예요, 문제. 제가 볼 때는 부동산학에서 뭐 이자율 따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이걸 안 하려고 해요. 되게 쉬운데. 지금부터 이제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도 참 시험이 한 130일쯤 남은 것 같아요. 130일인가? 금방금방 가죠? 이번 달 지나고 나면 120일 남아요. 근데 이번 달도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가 끝나면 문제풀이반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가 쓸 문제집을 최종 원고를 넘겼어요. 밤을 꼬박 새갖고. 그 문제집을 원래 옛날 거 쓰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는 계속 어제도 문자 갖고 언제 줘요? 그저께 또 와서 언제 줘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월요일 수업 끝나고 밤을 새갖고 어제 보내는데 문제집도 보면 아마 되게 잘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지겨울 거예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나중에 풀다 보면은 지겨워. 왜 지겹다고 얘기하면 방금 양도식이 했잖아요. 그죠? 양도식이 문제면 한 10문제 넘어요. 쫙 해서 양도식에 대한 게. 그 섹터별로 하나의 섹터별로 문제가 뭐 작은 것도 있지만 보통 10문제 이상이에요. 그럼 양도식에만 봐도 이제 지겹게 다 풀어. 다 어떤 경우도 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편집해 놨으니까 다음 달에 할 때 좀 보면 알죠. 이제 계산 가볼게요. 자, 계산 공식인데 공식부터 보면 공식은 양도가액이에요. 그래서 빼기
자, 취득가액을 뺍니다. 또 빼기 기타 필요 경비를 빼죠. 빼내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또 빼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요걸 빼내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또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요걸 빼내면 과세표준 그다음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럼 이때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이라는 얘기는 뭐 처분한 금액이에요. 자, 처분 금액이다. 처분 금액이 될 것이요. 자, 취득가액은 당연히 구입 금액이죠. 구입한 구입 금액이 됩니다. 다음에 이 구입 금액에는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이 포함돼요. 부대 비용이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는 자 비용은요. 이 비용은 취득할 때도 비용이 있지만 위에 같이 양도할 때도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할 때 비용, 그게 무슨 비? 양도비인데 양도비가 포함돼요. 그래서 양도비는 윤리갑니다. 윤리. 또 부동산을 사서 팔 때까지 이제 장기간 보유하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낡아서 이제 수선할 거예요. 건물 고치기도 하고 뭐 중축도 할 건데 그런 비용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냐? 그걸 보고 제가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자본적 지출을 해서 이런 거 빼야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까지 빼면 양도 차익이 계산되게 돼요. 자, 일단 빼기는 장기보유 공제인데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제 물가 상승분에 따른 공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 상승분만큼 빼주자. 이게 장기보유 공제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무조건 얼마? 연 250만 원이에요. 무조건 연 250만 원이 공제되죠. 이게 양도 소득기본공제고, 세율 이건 뭐 나중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차등 세율도 있고 뭐도 있고요. 누진 세율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공식이 쭉 성립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영업 비밀을 얘기할게요. 저만이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인데 어디서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건데요. 일단 그 계산 공식이 있으면 저희는 어쨌든 이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면 돼요. 즉 문제 패턴이 두 개예요. 각각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나지만 계산형 문제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용 묻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다 봐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계산 문제는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 문제가 양도 차이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양도 소득 금액까지 구하는 게 있고 과세 표준까지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어디까지 구하라고? 양도 차이까지. 그래서 왜냐면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거는 밑에 건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근데 양도 소득 금액까지 구하려면 분명히 장기 보유 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안 하게 납니다. 안 하게. 즉 문제는 양도 소득 금액까지 구하시라고 했지만 실상 문제를 보면 이게 적용 대상이 안 되게 시험에 나요. 그럼 결국은 양도 차익하고 소득 금액을 같게 넣는다. 같게. 그 얘만 구하면 얘가 해결해요. 됐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더 죽이세요. 왜냐면 문제에서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해서 빼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출제자는 그냥 얘를 구하라고 해놓고 이건 적용하지 않게. 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또 이를 악착같이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또 계산된 문제가 또 답이 있거든. 속지 마세요. 그다음 마지막에 과세 표준까지 구하라. 문제 났다 이거야. 그럼 얘는 더 쉬워요. 제일 좋은 건 풀면 되는데 못 풀겠다. 그럼 끝에가 50만 원으로 끝나는 거 찾으면 돼요. 무조건. 과세 표준까지 구하시면 뒤에가 얼마로 끝나요? 50만 원으로 끝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맞추라고 준 거지 이건 틀리라고 준 게 아니니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아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고 뭐 하나씩 볼게요. 이제 그럼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양도 차이까지예요. 그래서 이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때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보죠. 일단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방법을 먼저 볼게요. 양도 차이인데 이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게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보면 일단 원칙이 있는데 양도 차이 구하는 원칙이 있고 항상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항상 실가입니다. 실지거래가. 실지거래가입니다. 실지 매매된 금액, 실지 매매된 금액을 갖고 양도세 계산이 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항상 실지거래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가 이게 불분명하다. 이게 뭐냐면 실지 매매한 금액을 알 수 없대요. 그럼 그때 뭐냐? 세법상 추계래, 추계. 이 추계가 뭐냐면 추측하여 계산한다예요. 어떻게요? 추측해서 계산한다. 이게 추계입니다. 추계. 그래서 원칙은 실가 원칙인데 예외는 추계한다. 그럼 추계가 무조건 추계가 아니고 추계하는 법정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그럼 이 매매 사례가액이 대체 뭐냐 이건데 요거는 이거예요. 봐봐요. 자, 이게 내 땅이에요. 내 땅 10-1번지 땅인데 이걸 매매했으면 뭐 가령 뭐 내가 샀다. 과거 취득이 1억이고 판 게 10억 원이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실제 발생된 금액 갖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취득 금액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안 나오면 뭐 하라고요? 취득 금액을 추계하면 돼요. 그럼 추계가 첫째가 뭐였어요? 매매 사례가액인데 그럼 얘가 뭐냐? 이거는 내 땅 말고 내 주위의 땅들 뭐 10-2번지 뭐 10-3번지 이런 땅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샀을 때 당시 그때쯤 내가 살 때쯤에 내 땅 말고 주위에서 주변에서 남들이 매매한 땅이 있냐를 찾아보는 거죠. 봤더니 내가 살 때쯤에 10-3번지 땅이 매매가 된 걸 내가 알아냈어요. 그럼 어차피 한 동네니까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얘가 평당 금액이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건 모르니까 그럼 네 땅값하고 네 땅값의 평당 금액을 나의 취득 금액으로 할게. 그 얘기예요. 그게 매매 사례가. 그래서 남들이 매매한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 갖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찾아가서 얘한테 너 얼마에 매매했냐 했을 때 얘가 기분 좋게 얼마다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당신 뭐요? 얘기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오면 이 소리는 뭐냐? 감정가예요. 감정가. 그래서 감정가액의 평가예요. 감정가액의 감정가액. 자, 네, 3순위 감정가액도 안 나온다. 왜? 내 땅이 10-1번지 맞게 많은데 이 땅에 절벽 있는 땅이에요. 절벽 있는 땅. 그럼 감정평가서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서 감정할 수 없다 하면 마지막 3순위는 세 번째 3순위는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자, 얘도 불분명하다. 그럼 마지막 방법은 네 번째 기준시가. 정부가 정한 금액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그래서 보통 제가 매, 감, 환, 기라고 합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기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이 법정 순서를 지켜서 추계가 돼야 돼요. 그럼 공식을 적어볼게요. 자, 공식이 옆에 일단 양도가격부터 가요. 양도가격입니다. 그래서 빼기 자 취득가격입니다. 빼기 자 기타 비용입니다. 는 양도 차익이에요. 계산 방법은 일단 원칙은 양도금액도 실지 양도가액이에요. 빼기 취득금액도 실지 취득금액이에요. 빼기 당연히 비용도 무슨 비용? 실지 비용입니다. 빼면 양도 차익 이렇게 계산돼요. 이게 원칙적 계산 방법이죠. 자, 그런데 만약나 자 실지 양도 금액은 아는데 빼기 실지 취득 금액을 모르겠다고 하면 취득 금액을 뭐 한다고? 추계합니다.
이때 추계할 때 법정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그럼 어떻게 실지 양도가 빼기 무슨가? 매매 설액가입니다.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감정가액이에요.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환산가액이에요. 없으면 마지막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인데 조심할 게 요 기준시가라는 거는 저희가 지방세에서는 요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이에요. 그럼 이때 그럼 내가 팔아먹은 금액은 최대 금액인데 최대 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을 빼버리게 되면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실지 양도 금액을 알고 있어도 양도 금액도 똑같이 뭐 기준 시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준 시가 빼기 기준 시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추계, 매감, 환기 절대 순서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추계가 됐어요. 되게 되면 자, 그 비용인데 실제 비용이 있어도 절대 실제 비용을 이건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실제 취득가액이면 이제 실제 비용을 쓰는 거지만 이게 추계 취득가액이면 추계 비용을 써야 돼요. 추계 비용, 추계된 비용. 그래서 항상 추계되면 비용도 추계돼야 돼요. 그 추계된 비용을 뭐다 이렇게 불러요. 계산공제한다고 합니다. 같이 무슨 공제요? 계산공제한다. 계산공제. 항상 추계된 비용은 계산공제한다. 그래서 항상 그럼 알겠다. 실제 매매가가 불분명 뭐예요? 추계예요. 어떻게 추계해요? 매감 환기로 추계하고 추계되면 무조건 비용도 뭡니까? 추계예요. 그 추계된 비용 뭐라 불러요? 계산 공제한다고 부릅니다. 계산 공제한다고 불러요. 이게 원칙과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요번엔 이제 반대의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데 해볼게요. 요번에는 실지 양도 금액이 불분명하고요. 어찌된 일인지 실지 취득 금액은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양도 금액을 추계하면 돼요. 어떻게? 양도 당시에 매매설액가 빼기 실지 취득가. 없으면 감정가 빼기 실지 취득가. 없으면 자, 얘는 환산가 없어요. 기준시가 빼기 알고 있어도 뭐로 갑니까? 기준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명 매감기입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을 추계할 땐 매감환기, 매감환기지만 양도금액 추계는 무조건 뭐예요? 매감기, 매매설액가, 감정가, 기준시가에서 항상 어떻게 이렇게 매감기로 추계해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재작년도가 6개만 났어요. 평소에는 매번 취득금액 추계하는 거 매감환기가 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양도금액 추계해서 뭐가 났다? 매감기가 난 적이 있어요. 매감기. 그래서 조심할 건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원칙적 방법 항상 뭐 실지거래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 금액이 불분명은 뭐예요? 추계합니다. 다만 추계할 때 취득금액 어떻게 추계? 매감환기. 양도금액 어떻게? 매감기로 각각 추계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351쪽에 밑에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이 쭉 있고 뭐 뒤까지 있는데 자, 뒤에 넘겨 볼게요. 자, 353쪽 갑니다. 1번 원칙 352쪽 맨 밑에 봐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해서 양도자산별로 담아갔다 해서 우측에 가니까 맨 위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이나 기타 자산, 파생 상품까지죠. 원칙 뭡니까? 실지거래가 원칙이에요. 단 예외. 그 실지거래가가 불분명하다. 뭡니까? 추계예요. 어떻게 추계? 매감 환기로 추계해서 적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 밑에 봐요. 원칙 봅니다.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설액가나 감정가액이에요.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설액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하면 뭐또 취득가액도 똑같이 뭡니까? 기준시가에 따른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무슨가? 실거래가. 예외 뭡니까? 추계. 그럼 맨 밑에 2번 가요. 2번. 예외인데 똑같아요. 얘도. 자, 추계인데 추계조사 결정인데 이거 뭐냐?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원칙은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고요. 그럼 내가 신고할 때도 원칙은 어떻게? 실거래가 신고. 그게 모르면 추계해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2번에 예외 추계조사돼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무신고한 겁니다.
혹은 허위 신고한 거예요. 그럼 무신고나 허위 신고되면 세무서가 나한테 세금을 추징하겠죠? 그럼 세무서도 내가 실제 매매한 금액을 알면 실제 매매해야 되는 금액 갖고 세금을 추징을 해요. 근데 세무서 또한도 내가 실제 매매한 금액을 모르면 세무서도 똑같이 어떻게 추계, 매감, 환기도 추계해서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직접 신고를 하건 무신고나 허위 신고돼서 세금을 추징당하건 방법은 같다는 얘기죠. 항상 원칙이 무슨가? 실가. 얘 어떻게? 추계한다. 그 내용들이니까 뭐 보시고. 자, 중요한 건 넘어갑니다, 이제. 자, 354쪽 맨 2번. 자, 원칙인데, 이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경우에 양도 차익 계산인데, 그래서 양도가액이 뭐고, 취득가액이 뭐고 있는데, 그래서 좀 쉬었다가, 실지 매매가로 하는 실지 양도금액, 실지 취득금액 요 내용 가지고 같이 할게요. 그래서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좀 쉬었다가 그 양도가액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